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욱 TV 이수욱입니다. 그토록 이제 기다렸고 대비했고 준비를 했지만 사전 투표가 시행 과정에서 실시 과정에서 많은 허점을 드러내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7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책임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확진자에 대한 투표가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했지만, 그리고 그 행안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질문도 있었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상 없이 차질 없이 준비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려운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우선은 전반적으로 보면 36.93%의 사전투표 기표, 그러니까 투표율은 이제까지의 모든 투표에 비해서는, 대선 투표에 비해서는 최고율을 기록해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 부실에 있어서는 역대 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미개하고 부실한 그런 관리를 보여서 향후 이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당은 이번에 사전 투표를 통해서 투표율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호남이 결집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안철수 단일화로 인한 반발 심리와 여당이 결집하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결과적으로 개표를 해봐야지 아는 사항이지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 if를 가정한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오늘도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를 경제 대통령 이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브랜드 전략이 과연 경제 대통령인가요? 이런 것도 많이 지금 허점을 드러내는 게 사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의 선거 캠페인에서 공약 등을 통해서 발표한 것들이 조금 이렇게 진행을 계속하다가 지속하지 못하고 후퇴한 것도 많았었고, 기본소득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한 건 사실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까지 드러난 것을 따져도 전과사범이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김부선 씨 관련, 그래서 김부선 씨가 최근에 또 기자회견을 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인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를 이제 부인하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여당에서는 마지막 유세 기간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최대한 어필을 해서 승리로 이끈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에 응했고 사퇴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공동 유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젯밤에 광진 쪽에서 유세를 했는데 이준석 당 대표도 나왔고 안철수 대표도 나왔고 윤석열 후보가 같이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보기 좋았는데 3샷 유세를 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기 좋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계속 걸림돌로 작용했던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관계, 이런 것이 좀 껄끄럽고 서로 이준석 대표가 조롱을 했기 때문에 단일화가 늦춰졌다든가 단일화에 이렇게 방해가 되었다든가 이런 측면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세 사람이 드디어 함께 모여서 하나로 뭉쳐서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캠페인을 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는 한 6-7% 정도로 이제 승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출구조서가 되는 3월 9일 저녁이 되어야 이것이 뭔가 이렇게 좀 전체적인 전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36.93%의 사전 투표와 그다음에 이제 그 본투표로 가면은 한 80%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러한 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은 뭐냐면 이번에 있었던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이것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부정투표의 그 결말 아니겠느냐 주장을 하는데, 또 야당에서는 이것이 무작정 또 그렇게 부정투표라고만 주장하기에는 참 이제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부정투표긴 부정투표인데 이것을 계속 주장하다가는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선거가 끝난 후에 이걸 하나하나 따지기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것 중에 이제 몇 가지 사항을 좀 이제 주장하는 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일부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을 해서 항의를 하기까지 했는데 자정 넘게까지 부실 관리를 질타했다고 합니다. 또 그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은 김세환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과 면담을 한 뒤에 다음 날이 오늘이 되겠죠. 그러니까 6일 오전 12시 40분경에 페이스북에 뭐라고 적었냐 하면은 사전선거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하는데 왜 다른 유권자의 투표용지들이 발견되었는가라고 질문을 했고, 김 사무총장이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인쇄된 투표용지를 두고 간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김웅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지키려는 국민을 보고 난동이라고 표현했느냐고 재채 물었지만 김 사무총장이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감정이 이제 좀 이렇게 상했겠죠. 이 상황이 이제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실한 관리로 인해서 이상한 상황이 막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필을 하겠죠. 그리고 어필할 만은 합니다. 여당에서도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들은 책임을 명쾌 어려울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또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이렇게 부실했었는가 하는 아주 미개하고 그다음에 막무가내식이 아니었느냐. 국민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정당 간의 그 이해관계를 제대로 이렇게 중도를 지키지도 못했고, 이렇기 때문에 부정투표라는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민주당 역시 이제 행정안정위원회 그 서영교 의원이 그 의원들과 같이 항의 방문했다는 겁니다. 투표 관리가 문제가 여기저기서 불거져서 결국에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여당한테도 좋은 상황을 미치지 못한 것이죠. 하여튼 이번에 이 문제는 짚고 나가야 되고, 선거가 끝나면은 면밀하게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겠지만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러한 일이 또 계속 선거는 있는 거니까 투표가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히 만반의 준비를 해서 3월 9일에 있을 그 본투표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노라고 하지만, 사실 사전투표 때 그 확진자 수보다 더 많은 인력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왔을 때, 물론 이번에는 시간이 이렇게 완전히 틀려져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분리를 했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어제 저녁과 같은 부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망이 많지만 투표는 양당 모두 지금 자기 당을 위해서라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선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54% 이상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희망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상당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 있는 위치에서, 또는 정당은 정당별로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도록,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해서
새로운 나라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숙TV에서 여러분과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렇게 시간이 이미 다 D-Day에 다가왔기 때문에 필요마다 이렇게 방송을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